何かをされたら怖いから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오자마자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있네요. 入らせてくださいとおっしゃってなかったんです。うちが普通に歩くのを止めさせたんです。 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 3천여 명의 제일교포가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조총련의 마리소가 북한행 배에 올랐습니다. 17살의 소녀 가와사키 에이코도 타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 조총련, 그들이 선전했던 지상낙원은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건 감시와 통제,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산가족의 고통이었습니다. 북한에서 44년, 탈북 후에도 20년이 넘게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그녀는 지금도 이렇게 외칩니다. 가와사키 에이코가 왔습니다. 가족의 소식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청년, 당신들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소신거리라도 정상화하자는 캠페인을 이제 벌일 것입니다. 北朝鮮の脱北者の友達などは中国に人身売買として売られ、そしてその中で子供を妊娠して逃げてきたようなそのような女性たちもいます。朝鮮総連はなくなるまで戦うぞ。戦うぞ。 일본 정부와 북한의 이해관계, 북한과 조총련의 거짓 선전, 그 모든 것들이 얽혀 만들어진 비극.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일본으로 왔습니다. 북한으로 간 사람들 3부작,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쫑쫑걸음입니다. 저는 현재 일본 도쿄에 와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 전국 일주도 했었고 수차례 일본을 왔었는데 일본의 여름 처음 겪어보거든요. 무지하게 덥네. 한국보다 훨씬 습한 것 같아. 이번 일본 여행에서는 어디를 가기보다는 특별한 분을 만나보러 이렇게 일본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 일본은 역사적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 그런 느낌이 있죠. 과거에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제1동포들은 두 분류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민단, 그리고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단체로 나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여기 일본에는 200만 명이 넘는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독립 이후에 남으로도 북으로도 가지 못하고 일본에 남아있던 제1동포는 약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남아있던 제1동포들,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상당히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일본에서 복지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우리 제1동포들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칫덩어리였겠죠. 6.25 전쟁,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에 북한에서는 노동력이 또 마침 필요했다고 합니다. 고급 인력도 필요했고 단순 노동 인력도 필요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본 정부와 북한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제1동포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북송 사업이 약 20년 동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50년대 말 17살의 나이에 일본 니가타항에서 북한 청진으로 홀로 가신 분이 도쿄에 계시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북한 주민들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이번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일본에 오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저희가 방송에서 듣지 못했던, 언론에서 듣지 못했던 현실적인 북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미마셍. 올해 후타치, 후타치, 후타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도쿄 혼돈이 아찌 데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Have a good d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집에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크입니다. 이런 것까지 안 가셔도 되는데. 선물 드릴까요? 찬물 한 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 사는 가와사키 에이코라고 합니다. 제1동포 2세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서 17살 때 북한으로 북송선을 타고 건너갔습니다. 지금은 버스 타고 가는 건가요? 이제부터 택시로. 택시 타고요? 이제부터는 사선길이거든요. 경사길. 경사. 힘드셔가지고 조청년 본부 앞까지는 택시로 이동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 앞에 타겠습니다. 우리 야외 활동은 낮에 기온이 40도 되던 태풍이 불던 무조건 합니다. 15년 동안.
오늘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안 나가실 줄 알았어요. 후이 부는 날도 합니다. 오늘 리 선생님 좀 수고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대사관 지급을 해줍니다. 사실상 이제 대사관 아니고 대표부 역할을 하는 거죠. 대만처럼. 사실 대표부도 아니죠. 북한은 대표부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기네 산하 조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하는데 일본이 자체로 이게 저주명 부분이고요. 아 여기 경찰 버스. 자체로 이렇게 격을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중하게 이렇게 경비를 이렇게. 민단에는 이런 경비가 있나요? 없어요. 한 대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우선 좀. 저도 하얗 치면 하죠. はいはいはい、ちょっと待って、私のカバンが後ろにある。これちょっと。 일본말 잘하시네요. 아, 뭐 처음에 따님 오셨을 때는 일본어 하셨어요? 응. 원래 좀 하셨었어요? 아니 원래 한 게 아니라 예. 중국 대사관에 오래 있었으니까 중국 대사관에 있을 때도 공부하라고. 원래는 한일 기본협정 때문에 대사관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조금 이렇게 해주고 아닙니다. 싶은 거예요. 옛날부터. 옛날부터. 오사카 본부가 폐쇄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는 자료들이 나왔거든요. 그 자료에 일본 정부와도 아주 불리한 자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제일복송 문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 속에 서로의 밀착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일본 정부하고. 힘에 붙이신가 보네요. 여기에서 집합을 해서 저천면 앞에 가서 30분 하고 돌아와서 여기서 30분 하고 그렇게 해서 1시간 합니다. 네. ここにちょっと通り抜け行ってきますので、道をちょっと案内して戻ってきますので。あ、どっか御用ですか？あ、用じゃないんですよ。そっちまで今わかんないので道を。それをどこに行きたいんですか？この方を当然それ前まで案内してお知らせして戻ってきます。あ、ちょっと待っ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朝鮮総連に御用ですか？ないんですよ。そのまま見るだけ。ちょっと話聞くんでちょっとこっち行っ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 여기서부터 통제를 하네요. 네, 이렇게 심하게요. 이제 후에는 짐이랑 다 검사예요. 짐도 검사예요. 시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고 하시는. 네,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겁니다. 경찰 버스가 한 대, 두 대. 5대, 석 대는 무조건 계속 체류하고 저희들이 데모라 있는 날은 2대가 보충으로 와서 5대. 추가로 또 오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경찰도 다 추가됩니다. 10시부터. 저 앞에는 5명 이상 갈 수 없고 확성기를 쓸 수 없고 북한도 인정해주지 않은 대사관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다. 그렇죠. 예. 네네. 오하요 고자이마스.何がございますか？ 세 명이 왔어요. 今この方が道メンバーたちが集合こちらでします。 4명이 추가로 오네. こちらの本日予定されてる方たちですね。じゃあすいません、こちらの方お願いします。いやそうじゃないんですよ。今その前に、はいこの方が初めての方なので、はいこちらの道とか知らせないといけないので、それを教えて戻ってきます。あ、いえ、一活動は旦こちらでお願いします。講義ブースこちらなので。講義部長お願いします10時からします、はい10時の前にはいこの方にはい道をちょっと案内して戻ってきます、あそれ後にしてください。いやいや今ダメだ。 10時からの前にお知らせないと動きができないので他のメンバーに案内しないといけないのであれ受け渡しもありますよね。それが10時から、今はい10時前の何にも活動と関係ない個人的なはい道の歩きなんですよ、はいでなぜ制限されるんですで、か？あれなんですよ。私たち警備でついてるんですよ、ここ。あ警備なんです何かをされるのがすごい怖いんですよ。止める理由を教えてください、だから警備で立ってるんです、ここに。 10時前は活動じゃないんですよ、で、講義に来られてるんですよね。本日。 소리야 10시から 이렇게 잘못되게 저쪽을 저렇게 가보하는 거예요. 본인가 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 とりあえず 私たちが 오자마자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있네요. 시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지금 저쪽 앞에 가서 미리 이제 촬영 구도 같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안내를 해주겠다고 둘이서 간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조차 통제가 지금 상당히 심한 바보 느낌이 이건 조금 놀랐어요. NGO 단체 다른 멤버분들도 지금 오셨고 今じゃなく警備でついてるんですよ、私たち。いえいえだから何かをされたら怖いから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で、今、ソラさん何も入ってるの？今ちょっとこちら規制してる見てわかると思います。はい。で私たち町総連の警備で今ついてるんですね。はいはい。それで中に入らせてくれっていうおっしゃってるんですけども、で今講義に来られてるじゃないですか。入らせてくださいとおっしゃってなかったんです。うちが普通に歩くのを止めさせたんです。その時にはい講義は講義という時間あるじゃないはいですか。もちろんそうです。はい。あとその前ははい個人的な形で入るっていうのがダメになる。 아, 저들 일반인들은 아예 출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 일반인들 다니네요. 다니는 길이네. 일반인들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이고 저희가 시위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だから私たち困りますので、私たちも全部止めさせていただいて、でそれは私は理解でき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私はこの前を通っちゃいけない人間なんですか？私は禁止命令が出てるんですか？私個人に何のことなんですか？お願いをしてて、朝鮮総連前を通っちゃいけないんですか？どこの法律なんですか？朝鮮総連というのは日本の警察が国家の平均を強化してまでそれくらい守らないとダメな破壊行為しかやってないじゃないですか。よくわかるんですけど。
여기는 조총련 앞입니다. 조선인 총연합회.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인 총연합회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제1동포 단체에는 두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단, 두 번째는 조총련. 민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제1동포들이 만든 단체이고, 여기 조총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본인들은 조선인이다, 북한을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그 제1동포들이 세운 단체가 요 조총련입니다. 지금 요 조총련이 대사관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사관 지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권 발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조총련에서 직접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조총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불법 단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시거나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조총련에 대한 설명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조총련을 일본 정부에서 상당히 좀 과잉 보호를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경찰분들, 사법경찰분도 계시고 두 분이 지금 따라오고 계신데, 여행하면서 북한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조총련 앞에 오는 게 긴장도 되고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일반 대사관을 방문하는 거하고는 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기분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사키 에이코가 왔습니다. 가족의 소식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청년, 당신들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 하나도 불편이 없잖아. 그러면 고통을 다 하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야. 한반도 해방 80주년 기념해서 소신거래라도 정상화하자.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소신거래라도 정상화하자는 캠페인을 이제 벌일 것입니다. そのまま遅くはない。その中身を持って朝鮮総連はなくなるまで戦うぞ。戦うぞ。戦うぞ。今アメリカで勉強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ものなんですけども、皆さんにお伝えしたいことは、私たちにとって在日同胞にとって権利とは何なのでしょうか。私自身脱北者の方々と多く接してきて話してきました。そしてそこで私が北朝鮮の実態に会ってきて、そして私の友達などは、北朝鮮の脱北者の友達などは中国に人身売買として売られ、そしてその中で子供を妊娠して逃げてきたような、そのような女性たちもいます。また私がここにいつ来れるかは分かりませんが、また皆さんにお会い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そしてその時まではまた持ってときめを持っ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회장님 지금 NGO 활동을 하고 계세요. 모두 모이자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한국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이잖아요, 조총련. 그 앞에까지 이제 제가 회장님과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모두 모이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 활동에 관여를 안 했댔어요. 제가 출신이 교토거든요. 어머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일본으로부터 북으로 가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건 저희 전기가 아니고 북송선을 타고 간 제1동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도쿄에 계시는 분한테서 도쿄에 와서 같이 활동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도쿄로 올라왔어요. 그분의 사무실에서 한 7년쯤 일을 했었어요. 활동을요? 네, 거기에 있을 때는 저보다 늦어온 탈북자들에 대한 일본에 정착하기 위한 그런 걸 도와드린다든가, 일본어 교육을 도와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일본에는 북한에서 탈북하신 제1동포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한 200명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일본은 일본에서 갔다가 돌아왔거나 일본에 연고자가 있거나 그런 사람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 수가 극히 작단 말입니다. 한국에는 혹시 어느 정도의 탈북자분들이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는 한 3만 5천쯤 되잖아요. 그 중에서 또 일본에서 갔다 온 분들이 한국에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2000년 이전에는 일본에서 갔다가 탈북한 사람들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탈북한 사람만 받아들이다 나니까 그 전에 탈북한 분들은 한국에 정착하고 있어요. 근데 한 200명이라는 게 가족까지 다 합해서 200명입니다. 찝찝 배를 타고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한 3, 40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적네요. 네, 정말 적습니다. 9만 3천 분이 넘는 분이 일본에서 이제 북한으로 가신 건데, 그 중에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포함하면은 다시 돌아온 제1교포분들은 한국, 일본 합해도 한 100명.
것 같아요. 100명 될까 말까 하는. 그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왜 그렇게 탈북자 수가 작은가? 북송선을 타고 간 사람들은 북한에 바로 들이넣으면 다시는 옴짝달싹 못했어요. 감금이네요, 사실상. 네, 완전히 감금 상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내 자신을 홍조림 안에 갇혔다고 생각했어요. 홍조림이요? 예, 홍조림 통 안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볼 수도 없고 외부의 정보를 들을 수도 없고 자기 입으로 뱉을 수도 없고 예. 내 자신이 통조림 안에 꽁꽁 갇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NGO 활동을 하시는 게 북한에서 일본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또 김정은, 김씨일가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최근에 또 활동하고 계신 내용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서신만이라도 교환을 할 수 있게 네. 그런 이제 서명운동도 하고 계시고 일본에 자녀분이 한 분 와 계시지만 손주들 포함해서 약 12분 정도가 북한에 계시다고. 북한에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여쭤보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짜로 고통을 겪고 계신 회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는 일본에서 북한으로 갈 때 혼자 갔어요. 44년 동안을 일본에 있는 가족들하고 리상가족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또 2003년에 탈북을 해서 북한에 가족을 남기고 왔거든요. 북한 가족들과 이제는 20년 이상 리상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7살 때부터 이제는 한국식으로 하면 80서인데 오늘까지 계속 이상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그렇죠.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북한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식량난이지 북한에 남겨놓은 가족들이 지금 굶고 있는지 살아나 있는지 코로나 이후는 일체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는 아예 지금 아예 모릅니다. 아이고. 2019년 11월에 마지막으로 제 막내딸이 중적 국경에 와서 중국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 한번 통화를 하고는 그게 마지막으로 통화를 못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다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미어지는 일인데 제가 이제는 나이 많거든요. 고령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이기 때문에 살아서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야 죽을 수 있겠는데 그걸 지금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북송 사업을 통해서 직접 가신 산 증인이시잖아요. 북송 사업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 합니다. 북송 사업이라는 건 일본과 북한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주 목적은 일본은 골칫거리인 제일동포들을 없애는 게 목적이었고 김일성은 한독수하의 과거의 모의하에 한반도 전쟁에서 이뤄진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북송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김일성이가 그때는 러시아가 소련이 강했죠. 강했고 소련 아래에 있었잖아요. 소련의 김일성이가 외무상한테 보고를 하러 갔었어요. 그때 소련 외무상이 김일성한테 물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 터이냐.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해당 부문 사람들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해당한 부문의 사람들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보위부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보위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경찰 안에 그런 보위부가 따로 있었어요. 제일교포를 관리하는 부서, 이제 경찰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해서 사상범들을 처리하는 그런 데에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겠다, 그런 그렇죠. 의미네요. 처음부터 사람으로 들이넣는 게 아니라 노동력으로만 들이넣고 자기들이 의사에 맞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처단하겠다. 그래서 처단된 사람들이 많지요. 많은 제일동포 분들은 한국보다는 북한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었나요? 아니죠.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들은 98.5% 이상이 한국에 연줄이 있는 거예요. 남한이 부모님 고향이거나 자기 고향이거나 연줄이 있는 분들이에요. 북한이라는 건 남이 나라나 같단 말입니다. 부모님 고향도 아니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아야 생소한 남이 나라에 가는 거나 같단 말입니다. 근데 저 청년은 그것을 어떻게 꼬였는가. 북한이 이렇게 지상낙원으로 희한한 나라로 건설되고 있는데 수년 내에는 한반도가 다 김일성 치하에 들어간다.
돈다. 김일성이 거슬러 돈다. 그러면 그때까지 북한에 가서 사회주의 건설에 같이 참가해서 김일성에 의해서 통일됐을 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고향으로 가면 될 게 아니야. 그렇게 선전을 했죠. 제일동포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에 먼저 가서 사회주의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 배워온 기죠. 순전히 속은 기죠. 당시에 일본 내에 있는 제일동포분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땠나요? 민단하고 저청년 있잖아요. 지금은 민단이 세력이 크고 저청년은 조그맣지만 그때 당시는 제일동포의 80%가 저청년 산하였어요. 한 20%가 민단 산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청년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컸거든요. 2차 대전에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전쟁의 참사를 겪었고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하나밖에 없던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나라가 16개로 불어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사회주의가 잘못하면 낫지 않겠나 그런 풍이 불어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던 제일동포들도 고향은 비록 한국에 떴지만 우리가 저청년 산하에서 있는 이상은 북한으로 가서 사회주의 그 산하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군요. 당시에. 있었죠. 고등학교를 조선학교를 다니셨어요. 네. 당시에 우리 회장님은 공산주의자였나요?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저청년의 그 북한이 희한한 나라라고 선전하는 거기에 참가 안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학교로 들어가니까 애국가를 가르쳐주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가르쳐주고 교실에는 김일성의 초상화가 딱 걸려있고 김일성의 초상화를 내릴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학교에.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집회마다 애국가를 부르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는데 애국가는 불렀어요. 국가니까요. 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절대로 안 불렀어요. 안 부르셨구나. 난 평생 안 불렀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간 해부터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조사비 굉장해요. 지상락원이라는 선전이. 학교 선생님들도 교실에 들어오면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먼저 지상락원 선전을 하고야 수업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북한 교육기관이나 마찬가지네요. 북한보다 더 합니다. 더요? 예, 실제 가보니까 예. 더 철저해요.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는 학생들이 몇 명씩 모여서 제일동포들 집으로 찾아가요. 지상락원 선전을 하고 나도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북한으로 가겠는데 당신네도 갑시다. 오후는 선전원이 되죠. 나는 그 선전원 선전 사업에 일체 참여를 안 했어요. 나는 북송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나는 안 간다. 내 부모님들이 한국 출신이다. 북한에는 인연이 없다. 북한에는 절대로 안 간다. 선포해버렸거든요. 선전 사업을 나갈 때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뭐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에 있는 학교니까 그렇겠죠.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갈 사람들을 초빙하고 섭외하기 위해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다. 요건 좀 놀랍네요. 학생들이. 네, 저청년이라는 게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많이 좋지 않나요? 조직되어 있고. 정말 북한이란 나라가 선전선동은 진짜 무서운 나라 같아요. 어린 나이에 세뇌 되다 보면 이거는 평생 바뀌지 않거든요. 사실 공산주의자도 아니셨고 사회주의도 믿지 않으셨고 북송 사업에 대해서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북한으로 가는 선택을 하시게 된 건지. 나는 가서 영원히 있을 생각을 안 했어요. 북한에 갇혀버릴 건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한다. 알았다. 그럼 너가 먼저 가거라. 1년 후에 북한에서 만나자. 전진하이 멀리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상한데 우리가 속았지 않아? 제일동포요 쓰라리 미국살이. 일본에서 간 사람들의 눈에는 수천 명의 거지가 6.25 전쟁에 대해서는 제일동포시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